시작하기 전에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누굴까요? 난 가장 인천. 인천보다 난 더 멀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책 6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호응 잘 해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원래 8권을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근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2권을 뺐어요. 그래서 6권이고요. 그러면 인천이 가장 먼가요? 그러면 일단 한 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내가 나이가 가장 많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요? 이쪽이요? 알겠습니다. 일단 또 한 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은 간단하게 제 소개 한번 드리고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2009년 12월 26일부터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520권의 책을 읽고 그대로 끝낸 것이 아니라 저만의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그 모든 노하우를 요 일독일행 독서법이라는 책에 담아내서 2년 전에 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이제 대만에도 또 출간이 돼서 대만 분들도 또 제 책을 많이 읽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기록을 15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15년 동안 또 열심히 기록을 해오다 보니까 저만의 또 기록 노하우가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기록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작년에 아들러의 라이프 로그북이라는 다이어리예요. 또 다이어리를 출간해서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8월 달에 메모의 힘이란 책을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 입대 전까지 전혀 책이란 걸 접해보지도 않았었고 단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었었는데 군대에서 처음으로 책을 읽고 또 하루에 한 권씩 계속해서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그 모든 노하우를 블로그에 꾸준히 올렸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블로그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블로그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각종 방송이라든지 언론 쪽에서 취재 요청이 와가지고 방송도 출연하고 또 신문에도 소개가 되면서 저만의 어떻게 보면 퍼스널 브랜딩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메모의 힘 읽어보신 분 계세요? 한 분이요? 두 분이요? 좋습니다. 일독일행 독서법은 더 없겠네요. 더 전에 나왔으니까. 오늘 제 강의 들으시고 좀 괜찮다 싶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썸피플이라는 네이버에서 독서 자기개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독서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영어 스터디라든지 글쓰기 교육, 봉사 모임,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즐거움들을 이 안에 담아내고 있거든요. 만든 지는 5년 정도 됐는데 회원수는 한 15,700명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제가 강남에서 독서 모임을 지금 7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독서 모임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 와이프도 독서 모임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와이프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저 와이프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시는 분은 딱 2분만. 30, 또 한 분. 27, 한 분 더. 29이요? 정답은 38입니다. 저도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반응이긴 했었어요. 이렇게 함부로 공개도 되나요? 허락 없이?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되게 한번 위인성.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5년 동안 기록의 역사인데요. 이제 21살 때 제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책을 읽고 또 처음으로 기록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28살 때까지는 독서노트가 단 2권이었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기를 시작을 하면서 28살 때부터 지금까지 약 150권 정도 되는 노트를 기록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살 때일까요, 이게? 21살. 굉장히 인상 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인상 안 좋아요? 네. 근데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들? 네, 굉장히 무섭죠. 25살 때인데
제 인생이 굉장히 그 회오리처럼 폭풍처럼 좀 이렇게 몰아치던 시기인데 인생이 너무 안 풀리니까 지장전이라는 절에 들어갔었어요. 서울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절에 들어가서 그때 찍은 사진인데 제가 봐도 굉장히 좀 무섭고 싸납고 좀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너무 싸납고 무섭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상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인상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제가 거울만 보면 미친 듯이 웃는 연습을 했어요. 한 3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습관을 들이면서 계속 웃다 보니까 지금처럼 좀 웃는 상이 되더라고요. 이때 이미지는 거의 안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표정도 노력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잠시 말씀드리려고 이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은 30분 안에 인생 플랜 정하기란 주제로 지금 강의를 할 거잖아요. 인생 목표 정하기. 저는 인생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인생 목표를 정해야 하는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인생의 최종 목표를 갖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몇몇 사람들이 지닌 문제는 그 목표가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어떠한 목표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나는 어떤 확고한 목표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있어도 이렇게 남들 앞에서 공개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텐데 근데 목표가 없이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은 목표가 뭐세요? 인생 최종 목표.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윤지님은요? 예.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예. 대박 나는 게 인생의 최종 목표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인생 최종 목표를 정했는지는 조금 이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 문장을 보고 굉장히 소름이 돋았었는데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 평생 일해야만 하는 종신형에 처해진대요. 이 문장을 이렇게 읽는 순간 굉장히 이렇게 두렵더라고요. 무섭기도 했었고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남을 위한 인생을 내가 목표가 없다면 남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살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더 명확한 어떤 목표, 더 큰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최종 목표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다이어리의 맨 앞장 부분이거든요. 제 인생의 최종 목표는 나의 강점을 바탕으로 나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타인과 사회를 아름답게 만든다가 제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최종 목표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겠다라는 그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인생 최종 목표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25살 때는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전문대를 나왔었기 때문에 체대에 편입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미친 듯이 체대 편입만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좌절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한동안 방황을 하다가 제 친구가 제가 너무 안쓰러웠던지 야, 너 나랑 같이 그냥 경찰이나 공부하자 해가지고 다시 경찰 준비를 처음으로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실패를 했었죠. 그 당시에 20대 중반 때 제가 인생 최종 목표를 무엇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해버렸었잖아요. 예. 근데 무엇이 되겠다라고 정했었는데 그 꿈이 좌절이 됐을 때 굉장히 그 후폭풍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빨리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 나서면서 하나하나씩 해나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정신이나 어떤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만약 제가 20대 중반 때 인생 최종 목표를 나는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정했었다면 그때의 그 힘듦과 어려움과 어떻게 보면 고통을 조금 더 슬기롭게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의 최종 목표는 우선 요겁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이 목표를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하나도 좋고 2개도 좋고 뭐 10개도 좋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적는 거예요.
저는 쭉 적었죠. 아날로그 기록법, 디지털, 뭐 독서법, 아빠 교육, 몸 건강, 마음 건강, 또 부동산. 저 같은 경우에는 메모의 힘이라는 책도 냈고 또 그 다이어리도 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기록법과 또 지금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같이 함께해야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아날로그 기록법과 디지털 기록법으로는요, 그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 능력을 책을 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시키기 위해서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 실행 계획들을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독일행 독서법이란 책을 제가 냈다고 해가지고 책을 냈으니까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더 좋은 그런 독서법을 끊임없이 개발하기 위해서 뭐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적어 놓은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 5월 달에 아들을 출산을 했어요. 지금 6개월 딱 됐는데 어쨌든 아빠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빠 교육으로서도 내가 효과적으로 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제 하나의 또 목표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아들에게 가장 책을 많이 읽어주는 아빠가 되겠다가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함께하는 순간을 잘 기록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컸을 때 그걸 또 선물로 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3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은 3장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고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좀 더 많은 추억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쭉 적어놨죠. 그리고 여러분들 몸 건강, 마음 건강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잖아요. 제 인생의 영순위는 제 건강이에요. 제 와이프도 아니고요. 제 부모님도 아니고 애기도 아니에요. 왜? 제가 건강을 해치면 어떻게 될까요? 처자식도 못 먹여 살리고 부모님께 용돈도 못 드립니다. 그래서 몸 건강, 마음 건강을 계속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쭉 적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경제관념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돈을 그렇게 모으려는 생각도 없었고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할 당시에 700만 원을 가지고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랑 결혼을 해준 거죠. 왜? 그래도 좀 미래 가치는 이렇게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결혼을 해줬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전셋집을 알아봤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2년 전에 서울에 전세가랑 매매가가 가장 많이 치솟고 있을 때 제가 딱 집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 1억 1천이면 얻을 수 있던 게 전세가가 갑자기 한 2, 3개월 만에 1억 8천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먹고 내가 그동안 내가 그 당시에 4살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 이 넓은 땅덩어리에 내 집 하나 마련해 놓지 않고 뭘 했었을까? 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휘둘리지 않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또 이렇게 어떤 부동산 온리원이 되기 위한 어떤 실행 계획을 적어요. 집 100채 구입이라고 호기 있게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목표를 적을 때 내 마음대로 적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렇게 100채 구입해야지 뭐 한 2~3채라도 이렇게 구입할 수 있지 않아요? 맞죠? 그러면서 100채 구입하고 월세로도 돈이 얼만큼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계속 쭉 실행 계획을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딱 부동산 공부, 경제 공부 한 지 딱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집이 몇 채일까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3채. 3채요. 또 10채. 네. 저는 지금 27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게 나오지? 잠시만요. 토지도. 네. 예. 여기에서 지금 7개가 빠진 건데 지금 27채의 부동산과 토지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능했었던 게 이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적어놓고 꾸준히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쌓여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의 최종 목표를 좀 더 쉽게 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책에 있는 좋은 구절을 가져오시면 돼요. 나는 저렇게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책에 있는 좋은 구절을 가져와서 그 구절을 내 인생 최종 목표로 정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썸 피플 카페가 있잖아요. 그 어썸 피플의 최종 목표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위한 일이다 거든요. 인생의 지도라는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 문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너무 좋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동생들과 함께 우리 한번 어썸 피플의 어떤 신념을 이렇게 정해보면 어떨까 하니까 다들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 최종 목표를 이렇게 정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책에 있는 좋은 구절을 또 나만의 것으로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 인생 최종 목표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나의 강점을 바탕으로 나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타인과 사회에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 였었거든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타인과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 라고 바뀌었잖아요. 왜 바뀌었냐면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 강연을 갔다가 잠깐 화장실에 들렸어요. 근데 화장실 앞에 딱 이게 붙어져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삶은 물론 다른 사람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라고요. 저도 뭔가 내 인생, 내 주변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 아름답다가 너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 최종 목표를 그렇게 바꾸게 됐죠. 또 인생 최종 목표를 정하고서 이게 내 인생 최종 목표니까 평생 이것만 가지고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인생 최종 목표는 언제나 변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편하게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뭐예요? 반드시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변해 나가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꼭 해보실 거예요? 네.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 다이어리가 나오기 전에, 아들러의 라이프 로그북이 나오기 전에는 2016년까지는 양지사 다이어리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다이어리를 활용을 했을 때는 제가 인생 목표를 어떻게 정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강의가 끝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저는 정했어요. 그래서 2016년 반드시 이룰 목표 해가지고 저는 매년 1년 단위로 목표만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왜 1년 단위만 할까요, 제가? 처음에는요, 6개월, 1년, 5년, 10년, 20년, 30년 계획까지 한번 세워봤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실패해요. 왜 실패하죠? 한 치 앞도 모르는데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을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상상은 가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1년 단위로는 목표를 세우면은 이룰 수 있는 확률이 제 경험상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1년 단위로의 계획만 계속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30평대로 이사하고 월 2천만 원 이상 벌고, 목표는 우리 크게 세운다고 했잖아요. 또 책도 3권 출간하고 또 책을 2권, 3권 내다 보니까 출판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떠오르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게 다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이것만 봐도 용 베이비 만든다. 반드시 뭐예요? 딸.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이란 소리를 딱 듣는 순간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표정 잘못 지었다가 와이프한테 평생 욕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왜? 딸을 낳을 때까지 저는 노력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1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2년, 3년, 4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데이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16년도 이건 2015년도 12월 말쯤에 적어놨던 거고요. 그럼 2016년도 뭐 이렇게 연말이 됐을 때 또 내가 얼만큼 이루었는지 그런 것들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선 30평대로는 절대 이사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뭐 내년으로 미루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월 2천만 원 이상 번다는 이거는 이루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2천만 원 이상 버니까 또 뭔가 이제 임대 수익으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3년 안에 50억 자산 모은다 라고 이렇게 목표를 정했어요. 왜? 꾸준히 공부하고 아끼고 모아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100번 생각하고 100번 외치면서 100번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100일 동안 한번 100번씩 적어볼까? 처음에는 3년 안에 1억을 모은 거, 3년 안에 한번 10억 자산을 모아봐야지. 그래서 막 쓰다 보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0억으로 바뀌고 30억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50억까지 바뀐 거거든요. 아니 못 이루면 어때요? 5년, 10년, 20년 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왜? 저는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할 거니까. 그러면서 또 뭐 2월, 3월, 4월이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목표들이 생기면은 그런 것들을 밑에다 쭉 적어놓고 처음에 집 세 채 산다 해놓고서 어떤 집을 살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놓고 이런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세 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더 큰 목표를 세우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100일 동안 100번 적기 진짜로 했냐?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요거는 1000억짜리 자기업 수표거든요. 인터넷 치면은 다 나올 수 있어요. 인터넷 치면은 이미지 다 나오거든요. 뭐 출력해가지고 매번 붙여놓고 이때는 30억이잖아요. 3년 안에 30억 자산 만든다 하면서 쭉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그러니까 제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지금 돈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목표가 없으면은 그런 어떤 기쁨, 희열을 느끼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인생 최종 목표를 정하고 어떤 하위 목표를 정하면서 그걸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나가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에 당연히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없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기기일약 불능십보 노마십과 공제불사란 말이 있거든요. 풀이해보자면은 천리마라 할지라도요 한 걸음에 십리천리에 도달할 수 없고요. 늙고 더디고 병든 말이라 할지라도요 꾸준히 계속 걸으면은 십리천리에 도달하게 된다. 즉 성공은 도중에 멈추지 않음에 달려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좋은 문장들 하나 정도 기억하신 다음에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문장을 생각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면 되거든요. 저는 어쨌든 결과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결과를 만들기까지에는 제가 지금 나이가 36이니까 36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은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의 계획과 또 제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렇게 또 플랜을 적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내가 공식적으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뭐 그런 것들을 쭉 적어놓고 어떤 이렇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행 계획을 해야 되는지를 옆에 적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다 됐으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저 같은 경우는 밑줄 긋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목표를 하나하나씩 이뤄나가려고 매일매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하기 싫지만 해야 할 일을 꼭 적어놓고 매달 제가 2016년도에 하기 싫지만 해야 할 일에 교정하기를 적어놨어요. 왜 교정하기 적어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기 싫지만 해야 할
하기 싫지만 해야 할 일을 해야만 성장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강연 준비하는 거예요. 예, 강연 준비할 때는 굉장히 짜증나고 힘들어요, 솔직히. 예. 그런데 하기 싫지만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많은 분들 앞에서 제 다양한 지식과 어떤 생각들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즐겁잖아요. 교정도 하기 싫어요, 좋아요? 싫잖아요. 교정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환한 웃음, 이런 것들이, 제 웃음이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하잖아요. 억지스럽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한 달 전에 교정을 드디어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푸시업 100개 하는 거 여러분들 쉬워요? 할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 근육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기 싫지만 해야 할 일을 꾸준히 꼭 하셔야 좀 더 지금보다 더 성장되는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거의 30분 다 됐죠? 지금 바로 뭐 정면 시간을 안 가져도 되는 거죠? 맞죠? 집에 가셔서 꼭 적어 보세요. 아시겠죠?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저희는 그래도 같이 하면 예. 가이딩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한 줄로 정해보는 시간을 한 5분간만 이렇게 가져보도록 할까요? 밥을 좀 짧게 먹으면 되니까. 그러면 5분 동안 잠깐 내 인생의 최종 목표를 좀 한 줄로 정하는 시간을 한번 지금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작! 휴대폰에 적으셔도 휴대폰에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매뉴얼 한 번씩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유아라운지와 함께 쓰셔도 돼요. 네, 여기 메뉴 보기에다 적으셔도 되고요. 휴대폰에다 적으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데다 적어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겠다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한번 정해보세요. 떠오르는 대로 그대로 적어보세요. 깊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내가 현재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한번 쳐보시면 한번 발표해 보실 분 계신가요? 아까 경찰 분 계세요?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정해있어요? 인생의 5분을 투자하고 싶으세요? 다 쓰신 분? 강동원님. 네. 지금 발표 하나요? 네. 저는 인생 목표가 잘 먹고 잘 살겠답니다. 잘 먹고 잘 살겠다. 왜 이렇게 적었냐면 네. 제가 좀 돈이 없을 때 지금 와이프랑 이제 연애 시절에 식중독에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네.
어떤 음식점에 돈이 없어서 그쪽만 갔었는데 같이 걸렸어요. 실은. 그래서 둘 다 아팠는데 네. 저는 한 2주 정도 아팠고요. 와이프는 한 20일 정도 아팠어요. 네, 좀 상당히 좀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속 아픈 것보다는 네. 아 이게 돈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좀 뼈저리게 느꼈었어요. 그래서 경제 공부나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실은 안 해요. 네, 실은 안 하고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이제 좀 더 그렇죠.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때 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책 한 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드리고 싶은 예. 예 알겠습니다. 역시 뭐가 있어야 다들 열심히 하시죠. 예? 마이크? 예. 어딜 보고 예, 그냥 예. 저는 내 마음이 진심으로 원하는 소리를 들으며 살겠다라고 적었는데요. 그 이유는 예. 이때까지 제가 진짜로 원한다기보다는 대학교도 부모님이 원하는 곳, 네. 학과도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곳. 지금은 제가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지내서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하면서 지낼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볼 예정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러면은요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가 같다면 그건 책을 읽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들 강연을 듣기 전과 들은 후가 같다면 그건 뭘까요? 비록 짧은 30분 강의였지만은 배울 점이 하나도 없었나요? 아니요. 네, 하나 정도는 있을 거죠? 그걸 언제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네, 지금 이 순간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집에 가셔서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우지 않고서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바로 지금 읽고 배우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